자, 350번에는 그냥 유형 써놓으시고요. 학교도 가끔 나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면 나오고요. 사실 언급 안 하면 뭐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유형인데 이건 풀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자, 봐봐 얘들아. 뭔 느낌이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반지름이 R인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에다가 이 동경 이루는 세타라는 각을 잡아버리면 이 점의 좌표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줘도 상관이 없냐면 내가 주어진 이놈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바라봐버리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당연히 알고 있지. 그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내가 이 x를 R 코사인 세타라고 해버리면 여긴 얘가 뭐가 돼야지 R 제곱이 나오는 거야. R 사인 세타를 하면 당연히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R 제곱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다는 거거든.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자,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사실 삼각함수로 무조건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x를 코사인으로 표현하고 y를 사인으로 많이 표현할 뿐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얘가 얘하고 더해서 4가 나오게끔 하려면 여기서 2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x좌표 뭐라고 할래? x-1이 2 코사인 세타면 되니까 x를 1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고요. 얘는 y를 2 더하기 사인 세타로 잡아버리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주어진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원에 있는 모든 점은 사실은 다 삼각함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원에 있는 모든 점은. 그거를 선생님이 저번에는 평행이동시켰다라고 얘기를 한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x하고 y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어떤 원 위의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원래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맨 처음에 기본풀이로 가볼게. 이건 좀 심화에 대한 얘기였고 기본풀이는 뭐냐면 문제에서 x, y의 자취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관계식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되거든. 그럼 나는 사인하고 코사인에서 항상 알고 있는 관계식은 두 개밖에 없어.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을 끄집어내려면 1을 넘기고 3을 넘겨서 주어진 식을 x 플러스 1은 2배의 코사인 세타, y 마이너스 3은 2배의 사인 세타로 바꿔버린 다음에 요걸 제곱하고 더하면 내가 알고 있는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되니? 자, 그래서 이 오른쪽을 제곱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4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고요. 이놈을 제곱하면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배의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는데 이 둘을 더해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개 더하니까 4다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 x, y가 사실은 원 위의 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 여기에다가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2 사인 세타 더하기 3을 대입하면 4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니까 4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래서 x, y의 자취는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2인 원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원의 둘레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답은 4, 4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점의 좌표가 사실은 원 위에서 표현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넘어가서 362번 갑니다. 362번.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y는 탄젠트 ex라는 그래프랑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y는 m이라는 직선과의 극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줬어.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x좌표 알파 베타라고 나왔는데 이 근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항상 문제에서 보통 물어보는 건 두 근의 합을 물어보지. 그럼 삼각방정식의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대칭성으로 구한다.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얘를 줬으면 혹시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야 돼. 사실 메신저를 하는 입장에서. 그럼 내가 얘를 구해버리면 두 개를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지. 왜냐면 대칭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자, 탄젠트라는 그래프 요거 평행이동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자, 그러면 원래라면은 주기가 파이야. 근데 이놈은 주기가 2분의 파이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한 주기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 찍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찍히겠네요. 됐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3파이는 여기가 4분의 3파이다라고 해서 일단 여기까지 그려주면 내가 탄젠트 EX라는 그래프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는 표현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y는 m이라는 직선을 그릴 텐데 m이 양수라고 나왔습니다. 자, y는 m이라는 직선을 양수 쪽에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점의 좌표를 알파. 네? y는 m이 아니에요. y는 x 마이너스 4.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m은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요. 그러면 이게 대칭성을 가지고 볼 수 있나?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자, 그럼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 직선의 방정식을 그릴 건데 주어진 얘는 4분의 파이,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인데 두 점을 만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는 여기 4분의 파이에서 이 길이 당연히 똑같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두 분의 합은 사실 구할 수 있다라고 보이셔야 돼요.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의 x좌표가 4분의 파이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분의 파이다라고 보이셔야 된다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파이다. 즉, 두 분의 합은 구할 수 있다고요. 항상 근을 직접적으로 구할 게 아니라 두 분의 합 기술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이니까 두 개를 연립하면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고요. 두 개를 더해버리면 이 베타가 6분의 7파이 이렇게 나오나요? 두 개 더하니까. 네. 그래서 베타는 12분의 7파이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러면 나는 문제에서 m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m을 구하려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그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m의 값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여기는 이 좌표를 구하면 끝나겠네. 자, 봅니다. 그러면 베타, 즉 x좌표가 12분의 7파이가 되고요. y좌표는 여기 위의 점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지. 그럼 y좌표는 탄젠트 6분의 7파이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 위의 점이니까 12분의 7파이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얘는 분모가 6인 기하분수 떠올려. 탄젠트 6분의 파이. 그럼 루트 3분의 1이네? 맞아. 그리고 몇 사분면? 3, 4분면. 그러면 양수. 그냥 루트 3분의 1 이거라고 빠르게 그려주셔야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얘가 여기 위의 점이니까 그대로 쏙 대입하면 루트 3분의 1은 m에 12분의 7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계산해 주시면 12분의 4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m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m이라는 놈은 양쪽을 파이분의 3으로 나눠서 파이분의 3 곱하기 루트 3분의 1을 하니까 답은 파이분의 루트 3우리가 m의 값이 됩니다. 답은 3번.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이것도 그냥 이거 딱 나오면 혹시 요거라는 생각이 들게끔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험지도 똑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자주 줄 거예요. 그럼 혹시 합을 줬나? 합을 구할 수 있나? 라고 그냥 그렇게 읽어나가야 됩니다. 1인이 무슨 말이죠? 자, 넘어가서 398번 갑시다.
얘들아 혹시 이거가 왜 중점인지 선생님이 조금만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할게요. 봅시다. 여기 있는 이 그래프랑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예요. 이 점하고 이 점도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이렇게 찍어서 얘를 대칭시키면 여기 위에 있게 되는 거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여기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야. 그리고 주어진 이 직선 또한 당연히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겠지. 모든 직선은 그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인 거예요. 전부 다. 쭉 뻗어나갔다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당연히 그 교점 또한 이 점에 대칭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탄젠트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원점 대칭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이 그래프 전 다 대칭이라는 얘기야. 모든 그래프를 따져봤을 때 이 점에 대하여 다 대칭 형태가 나오는 게 맞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얘하고 얘가 대칭인 상황이다라고까지 읽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든 탄젠트든 코사인든 대칭점이 되게 많아요. 대칭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서 398번 갑시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근의 합이니까 삼각방정식의 근의 합은 어떻게든 대칭성을 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그래프를 가지고 근의 합들을 천천히 찾아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릴 텐데 이 그래프를 다 그리기는 좀 귀찮은 것 같으니까 그래프를 좀 더 왼쪽의 그래프, 오른쪽의 그래프를 편하게 그리고자 얘를 일단 넘기는 게 편해 보이지, 그치? 그리고 양쪽에 2분의 루트 3까지 곱해버리면 8분의 7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라고 해서 일단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이거랑 이거를 그리는 게 제일 편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 왼쪽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얘는 평행이동한 거니까 조금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환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치환까지 해가지고 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하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놈은 sin t가 16분의 7 루트 3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놈의 근을 어떻게 잡을래? 내가 구하려는 실근의 합을 뭐 알파, 베타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면 이놈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t가 근인 거지. 그러면 그는 알파 더하기 3분의 파이, 베타 더하기 3분의 파이 얘가 근인 상황이야. 제일 중요한 거,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실근의 합도 근의 합도 변할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sin t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일단 범위를 안 썼네요. 자,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면 t의 범위는 여기다가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까지 더하니까 t의 범위는 여기다 씁시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2파이까지는 이렇게 그려주고요. 좀 더 가서 뭐 이렇게까지 그렸다고 생각을 하면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까지 한 주기까지 그리면 된다. 그럼 3분의 파이 하나 찍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셔서 똑같은 한 주기만큼 가니까 얘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여기가 3분의 7파이가 된다라고 찍어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16분의 7 루트 3이라는 직선을 그릴 텐데 걔를 고민했어야 돼. 여기다 그려야 되나? 여기다 그려야 되나? 고민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근의 형태가 다르게 나오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냐면 3분의 파이라는 점을 왜 주냐면 이놈의 y값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고 있는 거야. 3분의 파이일 때 사인은 2분의 루트 3. 얘를 분모가 16인 걸로 바꾸면 16분의 8 루트 3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내가 y는 16분의 7 루트 3이라는 직선은 주어진 얘보다는 아래쪽에 있겠네요.
그래서 16분의 7 루트 3이라는 걸 얘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를 고민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놈은 여기가 한근, 여기가 한근이 된다는 거지. 됐니? 그럼 얘를 뭐라고 읽을 거야? 내가 이놈의 합을 알파 베타라고 해버리면 여기는 알파 더하기 3분의 파이라고 읽어야 되고 여기도 베타 더하기 3분의 파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놈은 대칭성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고요. 이놈의 x좌표는 2분의 3파이라고 알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갑니다. 2분의 주어진 얘하고 얘의 중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3분의 2파이가 2분의 3파이가 된다. 그러면 양쪽에 2 날려버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분의 2파이를 옆으로 넘기니까 3분의 7파이로 된다는 거죠. 내가 구하려는 그 대합은 3분의 7파이다 이렇게 답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398번은 요거는 별표를 이제는 쳐놔야 돼요. 예전에는 좀 어려워서 좀 헷갈려서 안 쳐놨다면 지금이 오히려 실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 기본적인 문제는 절대 이게 실수를 안 해, 너네가. 방정식 구할 때. 근데 치환해가지고 근해 형태가 달라질 때 근해 범위가 이렇게 똑같이 달라지게 따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넘어가서 406번 갑니다. 406번. 주고요. 자, 갑시다. 자, 일단 여기 있는 거 부등식 먼저 풀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온 거 보는 순간 치환해야 되는 문제다 먼저 보이셔야 되고요.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보면 사인 3x-6분의 파이가 2분의 1보다 작고 나갔다라고 해서 얘를 풀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까다로우니까 당연히 3x-6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함으로써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고,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니까 t의 범위까지 구합시다. 자, 그럼 t의 범위는 여기다가 3배를 하시고 6분의 파이를 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3배를 하고 6분의 파이를 빼니까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따라오고요. 자, 여기다가 3배를 하면 2분의 3파이, 거기에다가 6분의 파이를 빼버리면 6분의 8파이, 3분의 4파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풀 문제는 어떤 문제를 푸는 거냐 치환해놓고 다시 보시면 sin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놈을 푸는 건데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이렇게 3분의 4파이까지니까 사인 그래프를 이 그래프로 그려줘야 된다. 이 범위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인 그래프 그립니다. 자, 사인 그래프 그릴 건데 음수 쪽부터 그려야 되니까 일단 여기도 이렇게 음수 쪽까지 그립시다. 자,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놈은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해서 3분의 4파이까지 갑니다. 그럼 3분의 4파이는 여기서부터 3분의 파이만큼까지 가니까 여기 어디가 있겠지? 그치? 자, 근데 봐봐, 여기는 여기서부터 6분의 파이만큼 가야지 여기가 따라올 거란 말이야. 높이가 똑같은 거. 그럼 3분의 4파이는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간 거니까 사실은 여기보다 더 이쪽에다가 잡아주는 게 맞겠지? 여기가 6분의 파이만큼 가야지 이거랑 높이가 똑같은 거고, 얘는 3분의 4파이라는 건 여기부터 3분의 파이만큼 간 거니까 더 많이 간 거지. 그래서 얘보다는 좀 더 이쪽에 잡아주는 게 맞아.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여기가 3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등호가 있고요. 여기는 등호가 없어서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1보다 작고 나갔다라고 했으니까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그리셔서 답을 구해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답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답을 그대로 써보시면 자 사인이 언제 2분의 1인지를 빨리 찾아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가 답이니까 이놈의 범위를 읽어버리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t의 범위는 6분의 파이까지다. 그 다음 이만큼도 답이니까 범위 빨리 읽어주시면 6분의 5파이부터 t는 3분의 4파이보다 작다.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네. 얘가 답이란 얘기예요. 자 근데 t가 뭐냐면 t가 3x-6분의 파이였죠. 그래서 이놈 대신에 3x-6분의 파이 3x-6분의 파이 대입해 주셔서 여기서 이제 x의 범위를 찾아버리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쪽에 6분의 파이를 더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양쪽을 3으로 나눔으로써 이렇게 x의 범위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답해 주시면 이거 구할 수 있고 모두 똑같이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겠니? 여기까지. 제가 제일 정석적인 방법.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408번 갈게요. 408번. 자, 이놈 위에 점 P가 있고요. P가 나타내는 동경을 세타라고 하겠대요. 레벨의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없고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주어진 예를 여러분들이 일단 삼각 부등식을 먼저 풀 수 있었겠지. 그치? 얘를 일단 보시면 2배의 사인 세타 더하기 1 2배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고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요. 풀어주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거든.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근데 원이 나왔지. 그럼 원 위에 점은 삼각함수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피해 좌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반지름이 2인 상황이니까 얘는 2배의 코사인 세타, 2배의 사인 세타 이렇게 일단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P가 이루는 동경의 각을 세타라고 해버렸으니까 P는 이렇게 바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때는 되냐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다 같다는 얘기는 여기서 사인 세타 얘가 보이는데 2배의 사인 세타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2배의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y좌표라고 해석이 돼요. y좌표. y좌표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족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에서 y좌표가 1보다 크거나다라는 걸 그려보면 y는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y좌표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P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야. y좌표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럼 여기서는 2배의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y좌표가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답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을 그려서 이것보다 아래에 있어야지 답이라는 얘기야. 이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요거를 구하고 요거를 구하고 또는 요것만을 구해서 정확히 대칭이니까 2배를 달라는 얘기지. 됐니? 자,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필요한 건 당연히 각이 필요하겠죠? 이 각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각을 찾는 방법 떠올라야 돼. 각을 찾는 방법. 각은 어떻게 찾죠? 일반적으로
각을 찾는 방법. 여러분들 각 어떻게 찾아요? 문제에서 보통 각을 주면 특수각일 수밖에 없어요. 길이비로 찾는 겁니다. 길이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반지름이 2야. 그 다음에 여기 y좌표가 1이니까 이만큼이 1이지. 특수각. 2대 1대 루트 3. 무조건 각을 찾을 때는 길이비야. 길이비. 그러면 여기가 30도다라고 구할 수 있으니까 반대도 똑같이 대칭으로 30도가 되겠고요. 이만큼에 대한 각은 20도구나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얘가 3분의 2파이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이 호의 길이는 r세타가 되겠지. r세타. 그래서 반지름 2 곱하기 세타 3분의 2파이. 근데 그런 게 아래도 있으니까 또 곱하기 2를 해서 답은 3분의 8파이가 됐습니까? 자, 넘어가면 아직도 못 풀었다고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얘가 보면 얘 뭐라고 보여야 돼요? 원이죠, 원. 그쵸? 그럼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 이거 활용해야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내가 중심을 로그 2의 a, 로그 2의 b 이 중심에서부터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여기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루트 2랑 같다라는 이식을 하나 써버리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여기서 이식을 정리하시면 문자가 a, b 두 개고 식이 지금 두 개가 나오니까 당연히 답이 나오겠지. 그치? 여기까지 괜찮니? 두 개만 써버리고 열림만 하면 되는데 막혔다는 얘기는 연산이 부족하거나 혹시 이걸 못 썼다면 딱히 할 말 없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주시면 루트 2분의 절대값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 마이너스 1 얘가 루트 2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식 정리하시면 절대값 로그 2의 ab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면 되나요? 얘가 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괜찮니? 그러면 주어진 이 절대값 b라는 얘기는 얘가 뿔마 2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뿔마 2. 그래서 로그 2의 ab 마이너스 1은 뿔마 2, 2하고 마이너스 2가 가능하다. 결론 로그 2의 ab는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3도 되고요. 마이너스 1도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저 첫 번째 식을 풀면 로그 2의 ab가 3이라는 얘기는 ab가 2의 세제곱이거나 ab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써버리면 제가 첫 번째 식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식 정리할 건데 얘를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두 번째로 잘 안 푸는데 계속 다 두 번째로 풀고 있는 것 같아서 두 번째 먼저 갈게요. 로그의 핵심은 밑을 통일하는 거죠. 근데 밑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밑변환 공식을 가지고 5를 북에다 남겨놓고 로그 2의 a 그리고 여기도 자리 바꾸면 역수되니까 로그 2의 b분의 1 이렇게. 자, 그러면 크로스해서 곱하면 5 로그 2의 b는 로그 2의 a가 되니까 이제 지금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가 똑같으면 답이고 여기에 5를 올려버려서 a는 b의 5제곱이다라는 이렇게 식을 끄집어내셔도 되고요. 그 다음 첫 번째는 진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얘는 당연히 똑같겠지? 이 5를 바로 밑으로 여기다 보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 a의 5분의 1의 2는 로그 b의 2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냥 얘하고 얘가 같아버리면 끝이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a의 5분의 1은 b다라고 해서 이렇게 끄집어도 나오면 상관이 없는 거죠. 됐나요? 그럼 a는 b의 5제곱이라는 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어느 게 편한지는 몰라요. 선생님 1번이 편한데 여러분들은 뭐 2번이 편한가 봐요. 2번으로 가시던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족하는 a, b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네, a하고 b가 둘 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 b는 2의 세제곱일 수밖에 없겠죠? 문제에서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b는 2의 세제곱이고 a는 b의 5제곱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a 대신에 b의 5제곱을 대입하면 b의 5제곱 곱하기 b가 2의 세제곱이다. 즉 b의 6제곱은 2의 세제곱이니까 b는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그를 만족하는 a는 b의 5제곱이니까
2에 2분의 5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답은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답은 32가 나옵니다. 끝. 자, 2번 푸세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삼각형 QAONRB가 뭐 2분의 4제곱근 2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30도 특수각 보이니까 일단 길이비 저거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닮음이 이거랑 뭐 이거랑 다 닮음이지 얘들아. 그래서 닮음 체크해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여기 2대1 대 루트 3 활용해서 선생님이 여기를 2a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를 a, 여기를 루트 3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어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원에서 가장 기본이 뭐가 또 있냐면 여기 움직이는 점이 있으면 요거하고 중심 연결해서 맨날 이거 반지름 이거 활용해야지, 그치? 그럼 여기는 뭐야? 반지름 똑같이 2a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주어진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30도가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럼 여기는 몇 도야? 60도인가요? 그러면 주어진 얘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은 지금 선생님이 틀렸지만 여기서 손해발을 내면 이거 사실은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이었을 테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는 일단 길이가 같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삼각형 QAO의 넓이가 얘라고 나왔는데 삼각형 QAO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그럼 얘가 2분의 3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양쪽에 2분의 1, 2분의 1 날려버리고 얘가 a제곱에 3의 2분의 1, 얘가 3의 4분의 3이니까 a제곱은 2분의 1 날려버리니까 3의 4분의 1이 나와서 a는 3의 8분의 1 일단 요거 하나 끄집어내야 됩니다. a값 구했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문제에서는 AR 곱하기 BR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AR을 보시면 자, 이만큼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반지름이 2A이지? 그치?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2A겠지? 근데 A는 그만큼의 절반이지? 이거 뭐야? A고 A겠죠? 자, 그러면 AR이 의미하는 건 2A다가 A를 더하니까 얘는 그냥 3A야. 자, BR이 의미하는 건 A죠? 끝났네요. 로그 3에 3A 제곱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A 제곱인데 A 제곱은 이걸 제곱하니까 3의 4분의 1 제곱 이렇게 따라왔어요. 로그 3에 3의 4분의 5가 따라오니까 답은 4분의 5 이렇게 풀면 끝이 문제입니다. 됐니? 그래서 풀이가 긴 것도 아니고 이거 한 줄만 쓰고 도형을 갖다 푸셔야 되는데 도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거야. 움직이는 점 넣으면 반지름 연결하셔야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각 표현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3번 해볼게요. 자, 칠판. 자, 갑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A, B, N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왔고요. 주어진 얘가 지금 자연수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일단 우리가 일반 형태 기술하셔야 되는데 주어진 얘가 자연수란 얘기는 내가 얘를 K라고 잡으면 이제 이 K는 자연수다 일단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로그식보다는 기본적으로 지수식이 편하니까 여기서 8A-A 제곱은 2의 K 제곱이다. 그래서 K는 자연수 일단 이렇게 따라와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주어진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2 또는 2의 제곱 또는 뭐 4라고 하자. 또는 8, 뭐 16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니?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얘가 무한히 계속 점점점이라고 표현했지만 무한계가 있냐라는 생각인데 봐봐. 이 왼쪽은 2차 함수죠. 그쵸? 그리고 최고차 함수가 음수죠? 그럼 위로 볼록인 형태가 있겠지. 그러면 걔는 항상 최대값이 존재하겠지? 여기서 얘가 점점점에서 무조건 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잘려있는 거야? 최대값까지는 잘려있어야 돼. 이 생각이 먼저 필요해.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래서 뭘 먼저 체크하셔야 되냐면요. 여기는 얘를 보시면 주어진 이놈의 그래프는 여기가 A가 4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텐데요. 4를 대입하시면은 4,16이다라고 나와서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얘가 30이는 사실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A가 자연스러운 얘기 딱 폈네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주어진 얘가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16이 될 수도 있는데 얘가 2가 된다는 얘기는 y는 2라는 직선과의 교점 얘가 지금 2가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이 되는 거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2가 되는 a는 2개가 있다라고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얘가 4가 되는 a도 2개가 있겠지. 8이 되는 것도 2개가 있겠지. 하지만 16이 되는 건 1개 있죠. 딱 꼭지점이니까. 됐니? 그래서 일단 어떻게 체크하는 게 좋냐면 여기는 a가 2개가 있고 여기도 2개가 있고 여기도 만족시키는 a는 2개가 있고 여기는 1개가 있다라고 해서 개수를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체크할 수 있죠.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아래에 속해보시면 되는데 자 아래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b는 8a-a제곱의 n제곱 등 정수래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b를 n제곱 했을 때 8a-a제곱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이때 n은 이 이상의 자연수고 이때 b는 정수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b의 n제곱이 8a-a제곱으로 나와 있는데 8a-a제곱이 가능한 건 2, 4, 8, 16 이 4개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그냥 2, 4, 8, 16 일단 이렇게 써놓읍시다. 그에 따라 가능한 a의 개수가 여기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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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있었던 거야. a의 개수가. a의 개수. 자 그러면 이제 b의 n제곱이 2가 되도록 하는 정수 b랑 n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 정수 b랑 n의 개수. 자 근데 문제에서 이 n은 2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b가 정수이면서 n이 2 이상일 때 만족하는 b, n이 있니? 없다라는 거지. 그치? 헷갈리면 이렇게 보면 돼. b의 n제곱이 2의 1제곱이야. 그럼 b는 2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n이 2 이상이야. 그럼 b가 정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즉 얘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b의 n제곱이 4가 되는 즉 2의 제곱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볼까? 요거 그럼 이걸 만족하는 n은 뭐가 있어? 2가 있는 거지. 2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b는 뭐가 있어? 뿔마 2가 있는 거다 얘들아. 정수 놓치면 안 돼. n이 2면 b는 뿔마 2가 있는 거야. 여기서는 n은 2가 있고요 b는 뿔마 2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그에 따른 a는 몇 개인 거야? a는 2개인 거지? a는 2개 있는 거야. a는 2개. 여기까지 괜찮아? 자 마찬가지 똑같이 자 b의 n제곱이 8이야. 8 2의 세제곱이야. 자 이걸 만족시키는 n은 3 있지. 3 헷갈리면 n으로 나누면 되잖아. b는 2의 n분의 3 이렇게. 그럼 n은 3밖에 안 된다고. 이해돼? n은 3이라는 게 있다고. 자 근데 여기서 b는 양수 2밖에 안 되죠? 여기는 아까 뿔마가 되는데 여기는 2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b는 2라는 게 있고요. a는 마찬가지로 2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b의 n제곱이 16, 2의 4제곱 이렇게 써. 자 그럼 가능한 n은 n을 나눠봐. 1은 안 돼.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하고 4 2개가 있지? n은 2하고 4 2개가 있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그에 따른 b는 2개씩 나오죠. b의 제곱이 2의 4제곱이면 b는 뿔마 나오고 맞아? b의 4제곱이 2의 4제곱이면 b는 또 뿔마 해서 2개가 나올 거라고. 그럼 b는 몇 개 나온다는 거야? 4개 나온다는 거죠. a는 몇 개죠? a는 1개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개수는 요거 콤마 요거 콤마 요거의 개수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개 그에 따른 2개 2개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서 4개가 나온다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1개 여기는 1개지 1개 2라는 거 1개 여기 a 2개니까 2 가시면 되고요. 여기 n 2개 b는 4개 a는 1개니까 8 가시면 24 틀렸네. n이 2면
n이 4면 1마이 n이 2면 1마 4 이때 K 값에 홀수만 집어넣을 수 있으니 이 안에는 K 값으로 몇 개 나와? 기출 잘못했구나. 자, 다시 얘들아. n이 2일 때 여기는 2개 있고 a 2개니까 여기는 1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서 4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는 1 곱하기 2를 해서 2개까지 맞아요. 이렇게. 자, 근데 n이 2일 때 b는 2개 있었던 거고 n이 4일 때 b도 2개 있었던 거지. 그럼 전체가 몇 개인 거야? 그냥 4개지, 4개. 선생님 2 곱하기 4를 했는데 그냥 4개지. 요거 4개지.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여기는 4개고요. 그에 따른 n 1개니까 여기 4개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계속 좀 잘못했네요. 4 더하기 4를 하니까 답은 10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런 게 선생님 봤을 때 학교에서 필러 문제로 그냥 떡하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좀 맞추려면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한 3-4번은 풀어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1번 문제 풀어보세요. 1번, 2번 맞추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얘들아 못할 게 전혀 없는 문제예요. 전혀. 그냥 천천히 따라가가지고 좌표만 찾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투스텝이랑 똑같아요. 색다른 아이디어 이런 거 없습니다. 가볼게요. 일단 주어진 F하고 G라는 그래프를 FG 그려놨고요. 문제에서 X는 K라는 놈에 대하여 여기를 PQ라고 했는데 그때가 제일 짧을 때는 AB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얘가 최소라고 볼게요. 그럼 일단 얘가 언제 최소인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주어진 이놈은 X는 K일 때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좌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 좌표를 K, 3의 K-2 플러스 4라고 잡고요. 여기는 좌표를 K,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K 플러스 2 플러스 4라고 잡으면 선분 AB라는 놈을 구하려면 Y좌표를 그냥 빼면 된다는 거지. 그럼 Y좌표 빼. 그러면 3의 K-2 더하기 3의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는데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준호야, 이 최소값 어떻게 찾을 거야? 시원해갖고 틀을 맞는 거예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그러면 산술기하, 그치? 산술기하에 의해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최소는 언제야? 이 등호가 성립할 때지. 등호 언제 성립해? 얘하고 얘가 같을 때. K를 느리게 구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가 같을 때니까 이 지수가 같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K-2랑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같을 때 최소다 등호 성립 조건에 의해요. 이렇게 바로 구하는 거야. 그러면 K 넘어가니까 이 K는 3, K는 2다라고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K가 2라고 뺐으니까 여기를 다시 2로 시작해서 2 대입하니까 2,5가 나오겠고요. 자, 여기도 2,로 시작하면 2,3이 나오겠죠. 일단 이렇게 먼저 잡아야지. 문제 하나 푼 거야. 스텝 1 또는 스텝 2 문제 하나 푼 겁니다. 자, 그 다음 AB의 중점과 CD의 중점이 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AB의 중점은 요거의 중점이니까 2,4 바로 찾을 수 있고요. CD의 중점을 표현해야 되는데 C의 좌표도 모르고 D의 좌표도 모르는 상황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좌표를 설정해서 가정해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C 좌표를 A, 로 시작합시다. 얘를요 A, 3에 A-2 플러스 4라고 잡고요. 자, D의 좌표를 잡아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D가 어디 있는지 좀 봅시다. AC의 기울기에 2분의 3배가 CD의 기울기로 CD의 길이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D가 대충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 D가 있다고 잡으면 이렇게. 일단 그림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AC의 기울기가 큰 상황이 맞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AB의 중점과 CD의 중점이 같으니까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일단. 됐니? 그럼 난 D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얘도 B, 로 시작해서 B,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b 플러스 2 플러스 4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잡았냐면 문자가 2개니까 12개면 풀릴 텐데 일식 2개가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잡아나오고 문제가 없는 거야. 설정을 할 때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중점식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CD의 중점을 표현해 보시면 CD의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B 콤마 2분의 저거 더하면 되죠? 그러면 3에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B 플러스 2 플러스 8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2,4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8이다라는 식 나오죠 여러분들? A 더하기 B는 8이다. 식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4가 되는 걸 풀어봤자 똑같이 A 더하기 B는 8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풀어보시면 되냐면 주어진 얘가 4란 얘기는 이미 여기 4가 보이지. 그치? 그러면 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래서 3의 A-2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0이 된다는 거 풀어보시면 3의 A-2는 3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나오니까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 그러면 A 더하기 B는 4라는 똑같은 식이 나온다고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문자가 2개인데 요거 가지고 날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2개 안 나온다고 식. 무슨 말인지 되니? 여기가 끝이에요. 요거 가지고 식 하나밖에 안 나와. 자, 그래서 위에는 풀었더니 막 열심히 나왔다는 거고요. A 더하기 B는 8입니다. 자, 그 다음 CD의 기울기랑 AC의 기울기를 표현을 할 건데 이때 문자는 2개고 식은 하나니까 굳이 A, B를 다 가져가지 말고 한 문자로 통일해서 갈 거야. 그게 편하겠지? 그래서 B를 8-A라고 잡고 갑시다. 8-A가 맞나요? 선생님 뭐 잘못했니? A 플러스 B가 4. 아, 이거 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CD의 기울기를 표현합시다. 그럼 CD의 기울기는 여기도 이렇게 보지 마. 그러면 B 대신에 4-A라고 쓰자. 자, B 대신에 4-A라고 쓰면은 마이너스 3에 A-2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고요. 자, CD의 기울기 표현하시면 CD의 기울기는 여기서 여기 빼요. 그러면 2A-4분의 여기서 여기 빼요. 그러면 2배의 3의 A-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AC의 기울기, 요놈의 기울기 쓰면 돼. 근데 A가 2,5죠?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 써보시면 A-2분의 3의 A- 여기서 여기 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괜찮아요? 근데 요거 곱하기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된 얘기까지? 자, 문자로 통일하고 봤더니 2A-4죠? 날리면 되겠죠? 그 다음 3의 A-1을 t라고 치환하면 똑같은 놈이 보이죠? 따라오니까 자, 그래서 이 t는 t-1에 여기 3이라는 거 같이 쓰면 되지. 정리하면은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t-3은 여기다 t는 3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t가 뭐였냐면 3의 A-였습니다. 그래서 a는 3이다라는 걸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a가 3이야. 그럼 b는 1이지? 됐니? 그럼 a가 3이니까 여기를 3,7 잡으시면 되고요. 뭐 a3 똑같이 대입합시다. a3 대입하시면은 1,1인가요? 이렇게? 맞나요? 그리고 여기까지 확인하면 돼. 자, 이 둘의 중점이 여기 있는 2,4가 맞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좌표 다 구했고요. 넓이는 이거 넓이 구하는 느낌이요.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 네, 세 문제 푸는 거야. 요거 하나 푸셔야 되고요. 요거 가지고 A, B 구하셔야 되고 요거까지 푸는 거예요. 그냥 세 개 문제 푸는 거예요. 저도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좌표 다 찾았잖아, 4개. 어떻게 구하니? 삼각형으로 쪼개야지, 그치? 근데 삼각형을 쪼갤 때 밑변하고 높이가 쉬우면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그거 밑변 x좌표의 차가 높이 가는 거예요. 됐니? 자, 밑변 몇이에요? 2죠? 2분의 1 곱하기 2 높이는 3에서 2빼니까 1이죠? 이렇게 더하기 반대도 마찬가지로 밑변 높이 가면 되지? 맞아? 근데 높이는 똑같이 1 똑같고 밑변도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 2개 있다는 거죠. 답은 2개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딱히 뭐 어려운 게 없어 얘들아. 이거 뭐 산수결로 구하고 표시하고 연립해 주시고 됐습니까? 천천히 꼭 다시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에서 F하고 G의 교점을 A, 교점을 B, 교점을 C라고 했는데 교점은 연립이니까 연립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면 전부 다 밑이 2인 형태로 보여서 연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교점 A를 구하려면 F하고 G를 연립을 해야 되는데 얘하고 얘를 지금 풀 때 로그 방정식이든 로그 부등식이든 밑을 통일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고민하는 거야. 밑을 2분의 1로 맞추는 게 편할까 4로 맞추는 게 편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밑을 2분의 1을 4로 바꾸려면 여기에 몇 제곱하면 돼? 마이너스 2제곱하면 되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제곱한 게 이거랑 똑같으면 밑이 사인 게 이미 통일이 된 거지? 무슨 말인지 되니? 여기는 얘를 밑을 4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교점 A에 대한 식을 바로 끄집어내면은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여기에는 x 플러스다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양쪽에 x 플러스 2의 제곱을 해버리니까 x 플러스 2의 세제곱은 1이 다 나와서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구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f하고 h의 교점, 얘하고 얘의 교점을 구하래. 그럼 여기는 밑이 2분의 1인 걸 밑이 2인 걸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되지.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즉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애가 x 마이너스 k랑 똑같으면 되네요. 여기서 이게 끝이에요. k는 뭔지 모르니까 연립이 안 되시네.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 다음 g하고 h, 요거하고 요거. 그럼 밑이 4인 게 편하지? 요거 제곱하고 제곱하면 밑이 4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관계식은 x 마이너스 k의 제곱. 그러면 로그 4의 x 마이너스 k 제곱이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x 플러스 2다라고 풀어버리면 c에 대한 교점이 나온다는 거죠. 관계식 끝이에요. ABC에 대한 관계식. 교점에 대한 관계식. 이거 이해되니? 자 봅시다. 자 그 다음 HX의 점근선이라고 나왔는데 준호야 이놈의 점근선 뭐예요? K, X, K. X는 K죠. 그놈하고 F와의 교점을 D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D를 구하면 K, 이렇게 따라와야지. K, 그리고 여기 D는 F의 교점이니까 로그 2분의 1에 K 플러스 2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X는 K와 G의 교점이래요. 그러면 얘는 K, G 여기 위에 점이니까 로그 4에 K 플러스 2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D2의 길이가 이거라고 나왔으니까 D2는 여기서 여기를 뺀 놈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주어진 얘는 어디가 위에 있는지 모르니까 절대값까지 붙일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값까지 붙입시다. 어디가 위에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근데 어디가 위에 있는지 P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모르네요. 자, 그러면 풀어보시면 자, 여기서 밑이 4인 걸로 바꿉시다, 여러분들. 밑이 4인 거.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제곱을 하면 되지? 그치? 그다음에 로그 4에 K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제곱분의 1 이렇게 따라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요거를 빼. 그럼 얘가 나누기로 들어가지, 나누기로. 그럼 여기가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2분의 3에 자, 여기 밑이 4인 걸로 바꾸니까 여기도 밑이 4인 걸로 바꿉시다. 밑이 4인 걸로. 그럼 바꾸고 주어진 얘를 제곱해야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주어진 얘가 절대값 로그 4에 K 플러스 2의 세제곱분의 1 일단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2분의 3을 여기로 올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니까 얘가 2 곱하기 2분의 3을 하니까 3 이렇게 따라오겠지? 결론적으로 4분의 15의 세제곱이라는 얘가요. K 플러스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것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뿔마가 가능한 거죠. 뿔마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를 역수치해달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얘가 k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 k 값이 k 플러스 2가 4분의 15여야 되니까 k는 4분의 7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서는 k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하자 얘들아. 그러면 여기는 15분의 4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k가 음수가 나와요. 음수. 얘하고 얘가 똑같다를 풀어주시면. 그래서 이건 답이 될 수 없고 k는 4분의 7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립 열심히 해주셔서 여기 아래까지 풀어주셔서 k는 4분의 7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분의 7 대입하셔서 또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4분의 7 대입하셔서 x, 여기 양쪽에 x 플러스 2 곱할게요. 요거 풀면 x값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도 x에다가 4분의 7 대입하셔서 얘 풀어주시면 x 마이너스 4분의 7의 제곱 얘가 x 플러스 2가 된다. 이거 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거 다 녹아다 이거 하나하나. 자, 그래서 저거 풀어주시면 비례좌표가 얘가 2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 이놈의 좌표가 (4분의 17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건 연립 이거 할 수 있겠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ABC의 무게중심은 요거를 3개를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3개를 더해주시면 4분의 21이 나오는데요. 얘를 3으로 나누니까 답은 4분의 7 이렇게 답이 됩니다. 끝. 어쨌든 하나하나 다 연립해야 돼요. 질문? 맞추신 분? 좋아요. 연립 동하다. 자, 넘어가서 3번 해봅시다. 3번. (3번) 1번, 2번은 우리 많이 봤던 형태고요. 3번의 디귿을 추려면 넓이가 8인 형태를 여러분들 찾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찾는 게 좀 만만치 않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일단 우리 요거하고 요거 역함수인 거는 분명히 찾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인 거 찾았으니까 yx라는 직선을 그려주셔야 되고요. y는 x 원래? 자, 이렇게 일단 나오겠죠. 그래서 뭐 x1, y1은 yx 위의 점이다 찾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이 BC라는 놈 연결하면 이놈의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주어진 이놈의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니은이 바로 끝납니다. 이 보면 얘가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보이셔야 되고요. 양쪽을 x3-x2로 나눠버리면 주어진 얘는 x3-x2 분의 y2-y3가 1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여기 이놈을 마이너스 앞으로 떼고 y3-y2로 바꿔버리면 얘가 주어진 BC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B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1이 맞다. 니은 바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함수과 비교하라는 문제죠. 그쵸? 이 x1, a라는 점은 주어진 이 그래프랑 주어진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얘가 3하고 4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3이 얘보다 왼쪽에 있는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3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의 함수값을 막 비교해줘야 된다는 문제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일단 얘가 F인가? 얘가 F인가요? 얘가 F예요. 얘가 G입니다. 자, 그러면 3이 왼쪽에 있으려면 G에다가 3을 대입한 게 F에다가 3을 대입한 것보다 큰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4가 오른쪽에 있으려면 여기에다가 4를 대입한 게 더 커야 되지. 즉 F4가 더 큰지를 확인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G4보다. 그래서 좀 전에 요거 자, G에다가 3을 대입하면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여기가 정의되지 않지? 왜?
그치, 정근선이니까. 그 3이라는 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 왼쪽에 이렇게 정근선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3이. 그래서 주어진 이 교점은 당연히 3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맞는 거예요. 이거 구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야. 됐니? 그 다음 F4를 구하면 여기다가 4를 대입해. 그러면은 3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그 다음 G4는 여기다가 4를 대입해. 그러면은 뭐가 나오죠? 2가 나오죠. 2. 그래서 얘가 2가 나오죠. 그러면 얘가 큰 게 맞으니까 기억은 맞다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디귿 갑시다. 자, 디귿 문제 보면 삼각형 ABC가 8보다 크냐? 즉 여기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8보다 큰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넓이가 8이라는 삼각형을 찾아서 쟤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줘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넓이가 8인 거를 지금부터 찾아 나가셔야 되는데요. 그걸 찾기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옛날에 선생님들은 무조건 기억하고 니은을 가지고 디귿만을 풀었거든요. 근데 요즘 추세는 기억하고 니은을 활용하지 않고 디귿을 따로 풀기도 하고요. 이게 반반이야. 대부분의 문제는 물론 기억, 니은 가지고 디귿 푸는 거야. 어려운 문제는 이게 항상 디귿이 항상 제일 어려운 건 아니지, 얘들아. 풀다가 막혔어. 그러면 우리는 기억, 니은을 다시 보면서 문제를 풀 거거든. 선생님도 지금 이 디귿을 풀 때 처음에 풀다 막혔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써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어. 이거를. 그 선생님은 지금 주어진 이 3하고 4라는 범위까지 활용해서 넓이가 8이라는 걸 어떻게든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거 반지름이 7이다라는 것도 활용하지 않고 있거든. 그럼 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자, 넓이가 8이라는 걸 찾을 텐데, 일단 여기가 3이라는 정면선이다라고 알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정면선은 y는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쭈르륵 하면은 여기도 정면선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3,3 이렇게 찍히겠지, 당연히.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내가 반지름이 지금 7인 상황이니까 이 넓이가 8이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는 여기가 4고 여기가 4고 여기가 직각이면 이놈의 넓이는 8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반지름이 7인 것과 여기 3인 거를 활용해 보면은 7부터 이 3까지의 거리는 4라는 길이가 나오지. 반지름 7인 걸 활용해서 여기가 지금 반지름 7인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반지름 7인 거거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지. 맞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4지. 따라오니?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8이라는 얘기지. 맞아. 주어진 이 삼각형은 당연히 여기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8이라는 넓이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넓이 8인 걸 찾아야 되는데, 주어진 이 문제는 사실 반지름도 어느 정도 조금 활용했어야 되고, 여기 있는 이 3이라는 거, 중요한 놈입니다. 3이라는 거, 중근선의 형태, 쟤를 활용해서 넓이가 8이라는 걸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되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바로 보이는 게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디귿은 쓰는 일. 8이 훨씬 크니까. 됐습니까? 넘어가서 얘가 여기가 이렇게 따라오죠. 이렇게. 정확히 할 거면 양쪽을 y3-y2로 나누면 여기가 y3-y2가 되고, 이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맞잖아요.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1번 해보세요. 1번. 자, 일단 우리가 주어진 이러한 문제 어떻게 푸냐면, 사인 제곱 세타가 있으면 코사인 제곱 세타를 찾음으로써 더해서 1이라는 걸 활용을 하죠.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러면 사인 제곱 1이 있으면 코사인 제곱 몇을 찾아요? 89를 찾죠. 왜? 역학관계 활용해서. 즉 더해서 일단 90도가 되는 걸 찾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더해서 일단 어떻게 해야지 몇 세타가 90도인지를 먼저 찾는 게 좋지 않니? 너네가 왜 푸냐면 숫자가 나와 있으면 거기서 90도 신나게 구하는데 문자니까 지금 안 구하고 있는 거거든. 몇 세타가 90도인지 먼저 찾아. 그러면 몇 세타가 2분의 파인지 찾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 앞쪽에 뭐 곱해야 돼? n. 그래서 n 세타가 2분의 파이라고 찾으셔야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뭐랑 더해야지 1인 거야. 더해서 n세타라는 값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세타야. n-1세타랑 더해야 된다는 거죠. 얘는 여기 앞에 있는 사인 제곱에 n-1세타랑 더해야지만 얘가 1이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요거랑 요거 바로 앞에 있는 또 n-2타랑 더해야겠지? 그럼 이렇게 쌍 나오고 얘는 혼자 놀고 있잖아. 아니,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1부터 n-1까지가 얘네가 쌍을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얘가 지금 혼자 있는 상황이니까 봐봐. 얘는 혼자 있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죠. 사인 제곱 n세타가 뭐야? 1이지? 그럼 양쪽에 일단 1을 빼자. 그러면 13이 나오고 15가 나오고.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얘가 13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는 13쌍 나오면 뭔데? 13이잖아. 즉 13쌍보다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얘는 13쌍보다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야. 됐니? 그 다음 얘는 15쌍보다는 적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15쌍보다는 적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가 13쌍보다 많이 나오려면 1부터 n-1까지가 만약 26개면 13쌍이지. 즉 n-1개인데 이 n-1개가 26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13쌍보다 많이 나와야 되니까. 됐니? 하지만 15쌍, 즉 30개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양쪽에 1을 더하니까 얘는 이렇게 나와서 28, 29, 30. 이걸 더하니까 답은 97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나오면 잘하는 거 알아요. 문자로 나올 때도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더해서 90도가 되는 걸 찾고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를 먼저 정리하신 후에 쌍이 몇 개가 있는지를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87이요? 57, 87. 됐습니까? 넘어가서 2번 해주세요. 2번은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자, 보자. 좀 감을 잡기 위해서 일단 봐봐.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거든. 교점이. 그래서 교점이 두 개를 만족하는 이 A하고 B를 뭐 구해 나가는 거야. 그럼 일단 내가 이 교점을 보려면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이 A의 부호가 나와 있으면 쉬운 문제인데 안 나와 있으니까 어렵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 이런 케이스에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0부터 파이까지 그리면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근데 얘는 최대값이 A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나 여기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B가 양수면 어떻게 나와? 주어진 이 절대값 코사인 X라는 그래프는 원래 코사인이 이거잖아요. 0부터 파이까지. 근데 절대값 코사인은 얘를 접어 올리는 거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걔를 K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지. 맞아. 그러면 원래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파이, 0이었을 텐데 얘가 2분의 파이, K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 K가 될 테고 여기는 원래는 여기 최대값이 그냥 B지. 이거 빼면 근데 K만큼 뭐라고 하니까 B 플러스 K가 되겠지? 얘가 B 플러스 K가 될 거란 말이야. B가 양수일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주어진 이 V자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B가 A보다 작다라고 하면 대충 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이런 식인 거야. K가 0이고 B가 A보다 작다면 여기에 딱 걸쳐 있겠죠. 근데 K가 변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교점이 언제 두 개가 되는지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내려봐. 교점 두 개 돼 안 돼? 조금 내리면 교점 두 개 되지? 조금 내리면 이렇게 교점 두 개 되지? 맞아? 언제까지? 잠깐만 여기 풀려있다. 언제까지 내려도 돼요? 그치, 여기 노란색까지 내려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체크가 되는 거네. 이거보다는 K가 커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위로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여기, 그치, 한 점에서 만나죠. 여기까지 가능하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보다는 K가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K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좌표는 일단 2분의 파이, A Y 좌표만 보자. 얘가 A고, 자 이놈의 Y 좌표는 마이너스 K인가요? K죠. K죠. 여기가 2분의 파이, K니까요. 이 점이. 맞죠? 자, 근데 K가 5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잠깐만. 네, 선생님 B도 뭐 있으려잖아요. B를 그려야겠네요. 이만큼이 B다라고 체크하셔야겠네요. 이만큼이 B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자 얘들아. 좀 머리 좀 잘 써봐. 자, K가 0부터 되죠? 0이면 되지. 뭐 언제까지 돼? K가? 점점 올라가도 되지. 언제까지? A까지 되지. 근데 A가 등호는 붙으면 돼야 돼. 안 되지. A보다는 작아야 되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여기는 정확히 이만큼 높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얘가 B면은 얘가 마이너스 B겠지? 따라오니? 그러면 K가, 얘가 K야, K. K가 마이너스 B보다 몇 배 된다는 얘기야? 커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시간에서 만나려면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K의 범위가 요거라고 했으니 B는 3이고 A는 4면 말이 된다는 거죠. A가 양수고 B가 양수가 말이 되니까. 그래서 A, B를 하나는 3,4라고 찾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 케이스를 한번 그려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 케이스를 보면 A가 양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최대값 A 똑같이 따라오네요. 자, B가 음수면 원래는 절대값 코사인이라는 그래프를 얘를 아래로 내려버린 거지. 여기가 음수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X축 붙임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맞아. 그거를 K만큼 땡기고 있는 거야. 이름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는 이 좌표가 0,5K가 돼서 그냥 대충 하나 감 잡아서 이렇게 그려놓자. 일단 뭐 이런 상황인 거야 대충.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B가 되는 거죠. B가 음수니까 A가 B입니다. B가 음수인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K는 0보다는 커야 되죠. 두 시간에서 만나려면 언제 두 점에서 만나니? 얘가 이렇게 가도 두 점에서 안 만나지 아직? 이거보다는 커야 되죠? 맞아요? 그럼 이거보다 큰 얘기는 K가 A보다는 큰 얘기야. 어디까지 올라가도 되니? 원래 어떻게 접할 때? 뭐 말이 안 되지 얘들아. 그러니까 접할 때는 맞아. 대충 느끼면 맞아. 근데 애초에 A가 양수고 이런 범위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다 라고 틀린 겁니다.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 케이스도 안 될 거야. 그래서 답은 3번 A가 음수, B가 양수인 케이스도 이거를 그대로 그냥 적어버린 거기 때문에 안 돼요. 모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A가 음수, B가 음수인 케이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해볼게요 다시. 자, 그럼 A가 음수니까 사인 그래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A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주어진 B가 음수면 B 음수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똑같이 그려. 이렇게 대충 그렸어. 그러면 여기는 이 좌표가 똑같이 0,K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 좌표가 B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K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죠. 어디까지? 마이너스 B까지 올라갈 수 있지, K가. 얘를 접어 올리면 얘가 마이너스 B일 테니까. 맞아? 그래서 K는 마이너스 B보다 작아야 되고, 아니,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지? 여기까지지. 오케이, A까지. 근데 A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가 만족하는지를 보면 A가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4면은 되지. 그리고 이 둘 다 음수 맞지.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답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 앞에 거그 AB 붙었어. 됐니? 어디? 요거? 네.
아니 적을 때 있었어요. 한팀이 잘못 적었어? B가 3. 4,3이죠. 아니 4,3이야 이렇게? 네 이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A좌표의 차의 제곱이니까 49 B좌표의 차의 제곱 49 답은 98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의 형태랑 왔다리 갔다리 시켜가면서 범위를 끄집어낼 수 있는 연습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한 번에 같이 해보세요. 마지막 문제가 훨씬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여러분 다시 풀 거니까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얘랑 이거의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 곱을 구하래. 그럼 점근선 먼저 찾아야지. 그럼 탄젠트의 점근선이 뭐야? 그래 떠올려. 탄젠트의 점근선 뭐야? 2분의 파이 더하기 n 파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탄젠트의 점근선이 2분의 파이 더하기 n 파이인데 거기서 x 대신에 선 x만 4분의 파이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거 한 5번 했다. 5번 진짜로 더 안에 이렇게 점근선의 방정식 찾아주셔야죠. 그럼 x를 찾아야 되니까 3x는 4분의 파이 넘어가서 4분의 3파이 더하기 n 파이 잡아주고요. x는 4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n 파이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얘가 점근선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나는 얘랑 이거의 교점이니까 교점은 연립이고 연립은 이제 뭐 x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y좌표가 어떤 놈이 나온다는 얘기야? 연립해봐. 그러면 x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괜히? x 대신에 얘를 쏙 대입하면 걔가 y좌표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y좌표는 y는 4배의 코사인 2배의 2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n 파이 마이너스 1 얘가 y좌표라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얘네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쭉 넣어. 언제까지? 줍이 나올 때까지. 자 근데 3을 넣으면 2파이가 나와서 한 바퀴 돌죠? 3을 넣으면 한 바퀴 돌죠? 보이세요? 2파이 나오니까? 맞아요. 즉 0 넣은 거랑 3 넣은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가 0이거나 2파이는 똑같으니까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그래서 0, 1, 1을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n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y는 4배의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뭐냐? 0인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y에다가 1 대입하시면 4배의 코사인 1 대입합니다. 그러면 3분의 2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하면 6분의 7파이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 그럼 얘는 3, 3분의니까 마이너스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2를 넣으면 자 2를 넣어. 그럼 여기다 그냥 3분의 2파이 더하면 되지. 이거는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 공차가 3분의 2파이인 등차수열. 아니 좀 싫어하나 이렇게 하면? 어쨌든 여기다 3분의 2파이 더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6분의 11파이 나와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똑같이 분모 6이니까 2루트 3 나오는데 4, 4분의니까 양수지. 그래서 2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곱해주시면 자 이거 곱합니다. 그럼 합산 공식 쓰시면 되죠. 요거의 제곱이 요거 제곱 빼니까 1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1 나오고 여기다가 이거 곱하니까 답은 1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끝.